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돌려보냈다면 반인도적 범죄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죠. 이에 발맞춰 통일부와 법무부도 당시 정부의 북송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밖에 이번 사건은 국외로도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 전망과 수상했던 점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사진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그것인데요.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사흘 만에 조사를 끝내고 추방했습니다. 귀순 탈북 조사가 최소 보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는 이 사건 자체를 숨기려 했습니다. 국정원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빨리 마치라는 서전 원장의 지시가 있다고 보고 있지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안대까지 씌워 쫓기듯 북한으로 넘겼는지 많은 국민들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살해되고 4시간 뒤 문재인은 UN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어민 추방을 통보한 날과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한 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날이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이들이 평화쇼의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려지가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당시 정부가 얼마나 황급히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려 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 즉 두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군과 미군 측으로부터 송환을 거부당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당시 사진 10장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원 8명이 북송에 저항하는 어민의 양팔을 붙들고 군사 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원들은 어떤 임무를 하는지에 대한 지시조차 받지 못한 채 판문점에 투입돼 어민들의 강제 추방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구두 답변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 11월 7일 경찰특공대는 처음부터 대원들이 뭘 해야 한다는 지시 없이 7일에 호송 차량 2대와 대원 8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정도만 듣고 판문점에 갔다며 사복 차림으로 장비도 없이 판문점에 도착해서야 추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사복 차림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라면서도 해당 관계기관이 어디를 뜻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당시 송환에 투입됐던 특공대원 8명은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과 소속입니다. 그런데 대테러 업무 인력이 북한 주민 송환에 동원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통상 판문점을 통한 민간인 송환에는 대한적 십자사 관계자가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간인을 송환하는데 경찰 특공대가 영문도 모른 채 황급히 투입됐습니다. 그것도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말이죠. 정부가 경찰 특공대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송환 당일 오전 9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군의 송환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유엔사와의 협조 결과에 따라 오전 11시 30분쯤 군 차원에서 민간인 송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안보실에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유엔사의 주축인 미군 측이 민간인 북송 절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태 의원은 군으로부터 송환 지원을 퇴짜맞자
경찰에게 자해 우려가 있다고만 알려 지원을 요청했고 장비나 복장도 갖추지 않도록 해 어떤 작전인지 짐작할 수도 없게 했다며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를 강행하다 보니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을 데려다 그들의 손으로 북송을 강행한 것이라고 격분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 송환 과정에서는 북한군 인계 직전 당사자에게 당신의 의지로 북한에 가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마지막으로 직접 묻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마저 생략됐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제처럼 이들의 송환은 거의 모든 절차를 쌍그리 무시한 채 황급히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송이 이루어졌을 당시 국가정보원에선 대북 업무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북송 관련 조치에 반발한 뒤에 사표를 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것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심 있게 볼 대목인데요. 전직 국정원 직원 A씨는 강제 북송 조치가 이루어진 이듬해 사표를 내고 국정원을 떠났습니다. A씨는 당시 강제 북송 조치와 관련된 윗선의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언론과 접촉한 전직 국정원 직원 A씨는 당시에도 강제 북송은 문제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위에서 전달받은 것 이외에 다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엔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됐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경찰특공대가 투입됐다는 사실, 또 조금 전 전해드린 강제 북송은 문제라 생각했다는 전직 국정원 직원의 증언, 모두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이런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미국의 인권위 의장이 당시 사진을 보기가 고통스럽다. 나는 충격을 받고 경악했으며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고 왜 그랬는지를 판단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오늘은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 부시센터는 이번 강제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 있었다고 했고요. 북한 인권단체 연합 등 국내 탈북민 단체들도 반인륜적 범죄라며 사건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들이 흉악범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수상한 점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 정부는 기수노민들을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돌려보냈지요. 정부는 범인들은 범행 후 선박 내부를 청소하고 사체와 범행 도구를 해상에 유기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물증은 없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국회에 어민 2명의 진술과 북한 반응 등을 근거로 보고했고 국방부는 SI로 상황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증 확보가 불가능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한 물증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살인 현장이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선박이 우리 측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분명 조그마한 배 안에서 16명을 살해했다면 간단한 혈흔 채취만으로도 증거 확보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선에 대해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는 하지 않았고 육안으로 둘러보는 정도의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어선은 17톤급으로 길이는 15m입니다. 때문에 이 배에서 이들이 16명을 살해하는 게 가능했냐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6명을 죽일 수 있으면 영화 아저씨의 원빈급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과 함께 이들이 흉악범이 아닌 탈북을 돕는 탈북 브로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흉악범이라고 단정짓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해명, 즉 이들이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북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 더욱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1996년 발생한 페스카마우 사건의 항소심에서의 변호인은 문재인이었습니다.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었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조선족 6명이 선장을 포함해 11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사건에 항소심에서 문재인은 변호를 했고,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처럼 당시 페스카마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민주당의 해명이 더욱 궁색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문재인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통일이 돼서 남북한 국민들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할 때가 온다면 북한 주민들이 문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